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줌센 천만 관객 영화 특집, 영화 변호인에 담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입니다. 1981년 9월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던 불임 사건과 이들을 변호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당시 큰 화제가 됐었죠. 개봉 이후 여러가지 후폭풍도 많았다고 하고요. 2009년 제피가루라는 필명으로 웹툰 작가 활동을 했던 양우석 감독은 평소 다뤄보고 싶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웹툰용 시나리오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선배인 제작사 대표를 만나 영화화하기로 결정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1000만 영화로 데뷔한 감독이 된 거죠. 여담으로 본인의 웹툰 스틸 레인을 영화로 만든 후속작 강철비 역시 4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변호인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버스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송우석 변호사. 오피셜은 아닌 제 추측인데 송강호 배우와 양우석 감독의 이름을 합친 게 아닐까요? 여담으로 송강호는 노무현과 같은 김해 출신입니다. 이곳은 버스 안 온도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여름날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촬영했습니다. 2003년 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작으로 한국의 근현대사가 배경인 시대극은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영화 세트장이죠. 송우석 변호사가 찾아간 곳은 선배 김상필 변호사 사무실. 선물로 준비한 바카스에서 한 병을 본인이 먹는 건 우석의 개구장이 같기도 하고 소박한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위해 만든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친한 선배이기도 하고 한 박스에서 한 개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한 이 애드리브를 보고 감독은 극 초반 아직 아무 대사도 안 했는데 캐릭터를 보여주는 디테일이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락도시 우짠이려고. 김상필은 노무현을 정계로 입문시킨 실존 인물 김광희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흥기 변호사. 이흥기 역시 당시 노무현과 함께했던 실존 인물 이흥록 변호사가 모델입니다. 돈 좀 꾸주 있어. 주기는 사업 아이템을 들고 부산에 온 우석. 부동산 등기 있지요. 아이고 이게 마진율이 죽입니다 이게. 그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얼마 전에 허용됐다 아닙니까? 집사하고 땅 살 때 변호사입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다시 변호사는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법은요 편리하고 가차운 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영화 초반 씬은 이 대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이 되는 대사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후 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야, 가차운 데 있습니다. 예. 가차운 데 있다라는 말이 사투리이긴 해도 요즘엔 잘 안 쓰는 옛날 말투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송우석의 캐릭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대사입니다. 단무지는? 원래 한 개는 안 오는데요.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철가방에 쓰여진 중국집 상호는 실제 사무실 근처의 맛집 태화장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마치 사람이 붐비는 돗대기 시장처럼 분위기를 설정했습니다. 김상필 변호사님 소개로 온 저 박동우라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일단 웃음이 나는 달수 형님 등장. 박동호 역시 당시 사무장이었던 실존 인물 장원덕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시작해볼까요? 뭐를 예? 일이요. 송강호가 직접 오달수에게 전화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세봐라. 돈 받을 때 정지 좀 하면서 받지 이게 뭐예요? 연극 날 보러 와요로 데뷔한 연극 배우 이항나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사투리는 열심히 연습해서 만든 연기라고 하네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게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야,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자. 돈 생기면 일단 아파트를 사는 게 맞긴 하지.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우석이라 합니다. 이정은 누나 어서 오고. 그런데 화장을 왜 반만... 변호사란다. 우리는 하던 거 마저 해야지. 7, 80년대 시대상을 반영해 화장품 방문 판매 아줌마가 영업하던 중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앉아있어. 놀랍게도 이정은은 서울 토박이라고 합니다. 아유, 근데 무슨 일이신데, 얘? 이 집 살랐고 얘. 예? 김해 출신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송강호도 아이, 보이소. 우리는 집을 안 내놨다, 카이. 이 대사를 듣고 당연히 부산 사람인 줄 알고 사는 동네를 물어봤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했습니다. 여담으로 이후 또 다른 천만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는 아유, 어디서 봤는가 했더만은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 아유, 잘 봤네, 잘 봤어. 놀라운 전라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셨죠. 2,500 드릴게요.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 아이고,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주스를 주씨라고 발음하는 것도 요즘엔 잘 쓰지 않는 옛날 사투리라고 하네요. 이 집을 꼭 사야 하는 뭔 사연이라도 있는갑지? 눈화장마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대사는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오늘 낳지요. 이곳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실제 산부인과 병원이고 간호사 역을 맡은 분은 미술팀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가 아빠 닮아가 성질이 급한갑다. 관리하셨나? 우리 집이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입성한 송우석 가족. 실제 노무현이 살았던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를 모델로 설정했습니다.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해놨네. 건우 태어난 날 아빠가 새긴 기다 저거. 이 집 아빠가 지은 기다. 우석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서 막노동을 했다는 설정과 원래 살던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집을 산 건 감독이 창작한 허구입니다. 과거 공부하던 책과 아파트에 적힌 포기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후에 나올 부동년 사건의 변호를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의 복선입니다. 건우야. 우석의 아들 건우는 노무현 아들 노건호를 모델로 설정한 이름입니다. 내 이어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참말로 그 문디가. 막노동 생활을 하던 중 돈이 없어서 밥을 먹고 먹튀했다가 성공해서 그 식당을 다시 찾아 돈을 갚는 건 노무현 회고록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물론 식당이 돼지국밥집이라는 것과 식당집 아들을 변호하게 된다는 건 허구입니다. 밥 잘 먹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여태 얹힌 너. 고 김영애 선생님은 실제 부산 토박이로 용도구 영선동 출신이고 멀쩡하게 생긴 게 꼭만 먹고 떴겠다고 뭐랬다 얘가. 임시완 배우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사상구 엄궁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투리 연기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가 짧은 헤어스타일로 나와야 하는 장면이라 모든 촬영을 다 마치고 이발 후 가장 마지막에 촬영한 씬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무실 점심 식사 메뉴는 무조건 돼지국밥. 돼지국밥은 전구지를 말래 맛있어. 아, 좋다. 처음엔 좋았는데 매일 먹어야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런 날 뭐 돼지국밥 먹어야지. 파전 어때, 파전? 빈대떡 소주 한 잔. 막걸리 먹어도 일 안 하려고. 이곳은 인천의 송월시장입니다. 촬영 현장에 마침 비가 와서 송강호 배우가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이전에도 두 배우는 우아한 세계에서 국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숙이 그 시집 갔을 때 이 새끼가 맞죠? 아이고. 송강호는 사실 돼지고기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먹었다고 하네요. 아이, 송변. 아도 아니고 어쩌다 편식을 해서. 고용주한테 반말? 서로 친해져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건 노무현의 탈권위적이었던 성품을 반영한 설정입니다. 미숫가루 한 잔 드세요. 내는 사무장님이 일도 안 하시잖아요. 비서로 채용된 미스 문. 차은재 배우도 부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저 난이 왜 저래 비실비실하네. 물 좀 줘야겠다. 미스 문화. 노무현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문재인이지만 불임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서는 와 뽑았는데 얘. 그 대신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음을 감안해 비서 이름을 문씨로 설정했습니다. 사무장님 하도 법작가.
해가지고 내가 영화 초반 송변의 나름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붙였다 뺐다 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살렸다고 합니다. 와 멈췄어? 영화 후반부에 우석이 과거 북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며 부부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다 했는데 그건 통편집했다고 하는데요. 배우의 연기는 너무 좋았지만 주제가 너무 민감했기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고 우석을 향한 관객의 공감에 중점을 두고 편집했다고 하네요. 내 대부산상고 출신 아인겨. 실제 노무현이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졸이라고는 하나 당시 부산 상고는 중학교에서 1, 2등 아니면 원서를 쓰지도 못할 정도로 지역의 탑 클래스 고등학교였다고 하네요.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실제 노무현 회고록에 기록된 상고를 졸업한 것이 세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경감 차동영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문장을 수여합니다. 최종 보스의 풍채 차동영 경감. 악랄한 고문 기술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는데요. 고문은 예술이다라는 말을 남긴 고문 전문가 이근한을 모델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차경감이 잘해야 돼. 그게 진짜 애국이야. 단순한 악역이 아닌 이걸 진짜 애국이라고 믿고 본인의 신념을 따르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특별 고등의 경찰이셨는데 일제강점기 특별고등계 경찰은 주로 독립운동을 수사하던 특수조직이었습니다. 고등계 형사는 범인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범인을 예방하는 자리인겨. 훌륭한 부친을 두셨네. 하지만 훌륭한 그의 부친은 고등계 경찰이라는 이유로 6.25 때 학살을 당하셨어요. 그의 사명감에 대한 간접적인 이유를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이 아니라 군산의 바닷가입니다. 어머요 잘못 가면 돼. 어이야. 들어왔나? 송강호 배우는 본인이 변호해야 할 젊은이들과 본인도 모르게 스쳐 지나간 후 네 자들이 와 데모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데모로 세상을 바꿔. 이 뽕이다. 친구와의 가치관 대비. 니는 데모 안 하지? 데모하는 게 천벌 받으면은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슨 벌 받습니까? 진우와의 갈등을 겪게 될 이 씬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술 취한 연기는 송강호가 탑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엄청난 애주가라고도 알려져 있죠. 마치 진짜 술을 먹은 것 같지만 한 잔도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한 연기입니다. 주머니에 뭘 넣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넣는 거나 돈 꺼내다가 지갑 떨어뜨리는 건 술 좋아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역시나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사는 게라고 바위는 부사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극하는 얘기는 모릅니까? 원래 대사는 여기까지였는데 뭐? 계란이 뭐? 예상치 못하게 빵 터진 이 대사 역시 송강호의 애드리브입니다. 술 취해서 잘 못 들은 것처럼 넘어갔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거라고. 계란이 바위 넘는다고 니 안 그랬나? 네 말대로 그 바위 넘어서야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소소한 반전을 만들어냈네요. 호로 자식이라고 욕먹어 임마. 뭐라? 아줌마 그게 아니고야. 쓸쓸한 그의 뒷모습에서 초라함과 허무함이 느껴지는데요.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표정이지만 이 사건을 굴욕이 아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느낌을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윤성도 중에 심희석 배우가 맡은 군의관 윤성두 중위는 실제 불임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기절한 적 있어. 링거 다 맞으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재워요. 1990년 10월 육군 이병의 신분으로 노태우 정부의 정치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라고 하네요. 형님 잘 지내십니까? 잘 못 지낸다. 너는 잘 지낸다며? 우석이 김상필 사무실을 총 3번 방문하는데요. 처음엔 돈 빌리려고 바카스를 들고 찾아왔는데 법무법인? 해서 형님 모시가 형님 덕으로 좀 모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두 번째는 돈 좀 벌었다고 좋은 제안을 하려 방문합니다. 하지만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좀 다르다. 이 보는 세상도 좀 다르다. 뻘쭘하게 쫓겨나듯 거절당하게 되고 그 부동산 사건 그게 뭡니까? 대체 제목이 뭐냐고요? 세 번째 방문할 때 진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뭔지 깨닫게 되죠. 의상 감독은 우석의 옷을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는데요. 가난한 변호사 시절 때는 톤 다운된 플랫한 원단과 소박한 디자인으로 세무 전문 변호사로 살림이 넉넉해졌을 땐 격자 패턴이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베스트를 입기도 하고 말이죠. 돈 벌어서 호화 요트 샀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현실은 이 딩기라고 경주용 요트입니다. 올림픽 함 나가려고요. 실제 노무현은 진심으로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트를 샀고 부산 요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일본에서 요트 강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까? 고 김영애 배우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내 저번에는 참말로 잘못했다. 니 많이 섭섭했지? 응? 첫 촬영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겪었는데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이 연기만 보고 현장의 스태프들도 모두 울었다고 하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만, 변호사님만. 우석이 나간 후 아지매가 오열하는 장면이 더 있었는데 이미 감정은 다 전해져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진우가 부동년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아지매 집을 찾아가는 송변. 이곳은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달동네였지만 변호인과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촬영지로 알려지기 시작해 영도의 산토리니로 불리우는 관광 코스가 됐죠. 참말로 고맙다. 송변의 도움으로 진우와 만날 수 있게 된 순애. 나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나 진짜 잘하겠어. 엄마. 이 영화가 임시완의 영화 데뷔작인데요. 영화는 처음이기도 하고 거의 촬영 초반이라 도대체 어떻게 감정을 잡아야 할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촬영을 시작하고 김영애 선생님의 눈을 보니까 바로 감정이 잡히고 자동으로 이런 연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신인 배우이기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저지하는 교도관 역은 배우들의 안전을 위해 액션팀 스턴트 배우들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들이 말하는 불온소적이다. 개봉 이후 다시 재조명 받게 된 책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실제 불임 사건 당시 이적 표현물로 지정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네요. 다른 책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어렸을 때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국가의 중점 과제가 개발이었던 시절, 도시 개발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작품이라 불온소적이 된 것 같네요. 세금 전문 변호사에서 변호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감독은 변호사라는 말이 그냥 직업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목을 변호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있습니다.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이곳은 실제 법정에서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5번의 공판씬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지금 즉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5번의 재판씬마다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했는데요. 첫 번째 공판은 피고와 변호인,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걸 가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검사 측과 판사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씬으로 구성했습니다. 불온소적을 돌려 읽고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피고 예 아니오라면 대답해. 이 자술서 썼다 예 안 썼다 아니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들의 연기도 훌륭한데요. 일반 보조 출연자가 아닌 대학로의 베테랑 연극 배우들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네 국보법 사건 처음이지. 그거 다 대고 판사를 건드리면 웃잖아.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실제 사건에서 노무현은 공동 변호인 5명 중 1명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5명 중 노무현이 가장 열성적으로 변론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이 변호사가 판사랑 저렇게 싸워도 되나 하는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EH카가 확실합니까? 소련 발갱이? EH카는 소련에는 영국 대사로 파견나갔던 겁니다. 사실 카의 외교관 경력에서 소련 근무는 없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당시 라트비아는 소련의 구성국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힌다. 두 번째 공판은 첫 공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더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우석을 표현합니다. 감독은 2차 공판을 우석의 아리아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몰아치는 변호와 상대방의 리액션을 끊지 않고 핸드헬드 기법으로 롱테이크로 촬영해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배우는 거의 3분 가까이 끊어지지 않는 긴 대사를 달달 외우며 연기를 해야 했고
촬영 감독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걸어다니며 이 연기를 담아야 했으니 카메라 동선과 연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컷을 찍기 위해 무려 19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권력의 피해자인 겁니다. 송강호는 이 마지막 대사를 말하며 제발 이 컷이 오케이 컷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네요. 우리 찌는 사상이 뭐야? 실존주의.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시작이야. 세트를 만들어 일주일 동안 고문실 장면을 전부 몰아찍었다고 합니다. 임시완 배우는 헐벗은 상태로 보호대 없이 전부 실제로 맞고 막대기에 팔다리를 묶인 채 매달려야 했는데요. 실제로 맞고 매달리니까 이런 연기가 자동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맞는 임시완은 괜찮았는데 때리는 곽도원이 더 괴로워했다고 하네요. 임시완은 이 장면을 위해 집에 욕실에서 연습해봤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본인의 폐활량이 좋아서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누군가 머리를 누르니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도 물속에서 눈을 뜨라는 감독의 디렉션은 살렸다고 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차동영이 손가락으로 의자를 툭툭 치는 건 배우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온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고문당하고 묵은 걸 다투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고문 받는 날은 밥을 안 줬습니다. 3차 공판은 진우가 고통받는 장면과 재판씬을 교차 편집하면서 관객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피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온 부산을 뒤지며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송강호 배가 볼록한 건 뱃살이 아니고 붐마이크가 가까이 오지 못해서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찬 것이라고 합니다. 신원불명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두려운 가슴을 안고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감독도 스텝도 심지어 송강호 본인도 여기서 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연기에 완전히 몰입해 거의 본능적으로 눈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대사를 살짝 절긴 했지만 감정이 다 전해져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없는 일을 거짓말로 만들었으면은 거짓말을 보태주고 상대가 곽도원인데 저 손으로 맞았으니 임시완은 이 장면을 찍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 한쪽 눈이 빨개지고 고문을 주도했던 차동영 경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곽도원 배우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거의 죄인처럼 사죄했다고 하네요. 법원 외부는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건물이라고 하네요. 계란 맞은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옷을 벗어주는 기자 친구. 옛날 법원 느낌이 나는 화장실을 찾아 전국을 다 뒤져도 못 찾았는데 놀랍게도 대법원 화장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선사합니다. 증인 차동영. 4차 공판의 포인트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송우석과 차동영, 송강호와 곽도원의 연기 대결입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배우뿐 아니라 감독도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방문한다는 봉준호 감독도 못 오게 할 정도로 모두 예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대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감독이 이 장면에 송강호를 보고 느꼈던 소감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나? 라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우석은 그렇다 치고 차동영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한데요. 송강호의 처절한 얼굴을 보니 너무 슬퍼서 곽도원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컷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이 재판 네가 다 말아먹은 기다. 증언하겠다고 나선 군의관 윤성도 중위. 재판을 뒤엎을 증인입니다. 마지막 공판, 외신 기자를 잔뜩 데려온 이윤택 기자.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의사소통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고문, 워터 이런 식의 전혀 알아듣지 못할 콩글리시를 남발하셨다고. 증인 신청 받아들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스포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결말을 확인하고 진한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화 주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